자, 이 공간, 오징어 게임 속의 공간입니다.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죠. 정말 기묘한데요. 오징어 게임 감독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셔의 작품 상대성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애셔, 넌 누구냐? 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네덜란드 화가인 모리츠 코르넬리우스 애셔, 한국인들한테는 조금 낯선 이름인데요. 그래도 어디선가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인셉션에서 무한계단 기억나시죠? 또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도 영감을 줬던 작품이고요. 안드로이드 게임인 모뉴멘트 밸리도 애셔의 폭포라는 작품을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셔는 어떤 화가이길래 이렇게 많은 작품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 오늘은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애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애셔는요, 원래 미술 전공자가 아니에요. 원래 토목기사 아들이었고요. 건축학과 진학을 했는데 교수님 권유로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렇게 화가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애셔의 키워드는 무한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속 보면은 굉장히 뭔가 빠져나갈 수 없게 무한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오징어 게임에서 애셔의 흔적을 느꼈어요. 테셀레이션, 균등 분할 기법이라는 건데요. 애셔는요, 스페인 여행을 하다가 휴양지 그라나다에 있는 알람브라 궁전이라는 데 딱 꽂힙니다. 이 공간은 쫓겨났던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 문화의 부흥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지은 궁전인데요. 이 기하학적인 무늬의 패턴 타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촘촘하게 빡빡하게 연결된 게 무한 반복을 합니다. 마치 이걸 계속 쌓아가다 보면 뭔가 우주에 도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마 여기서 애셔가 뭔가 띵 하는 걸 느꼈었나 봐요. 그의 첫 번째 작품인 전개 2를 보면요. 도마뱀이 흐려졌다 진해졌다 하면서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애셔는 건축가 출신이다 보니까 수학에 관심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초기에 펜노즈의 삼각형이라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겉으로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말이 안 됩니다. 원래 삼각형은 내각의 합이 180도여야 되는데요. 이걸 3차원으로 펼쳤다고 상상해 볼까요? 270도가 됩니다.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죠. 그래서 그런지 애셔가 펜노즈의 논문을 발췌한 메모도 있었습니다. 펜노즈 삼각형은 원근법적인 그림이다. 각각의 부분은 3차원 직사각형 구조를 표현한다. 하지만 선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불가능성을 만든다는 논문 발췌한 게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애셔의 다른 작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애셔의 작품들은 수학과 미술이 공존하는 느낌이 들어요. 애셔는 대칭에 대한 수학 논문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이 조지 폴리아의 평면 대칭군이라는 논문을 보고요. 평면끼리 서로 대비를 이루게 하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예를 든다면 계단에서 오르고 내려가죠. 그리고 낮과 밤이 대비를 이룹니다. 그리고 흙과 백의 대비, 또 대칭 균형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런 요소를 발견했는데요. 색깔을 보면 감시자와 참여자가 붉은색과 녹색으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포스터도 보면은 아예 붉은색과 녹색이 서로 대칭을 이루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이 있지만 사실은 서로 닮아 있다는 거죠. 오징어 게임 속 공간은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공간입니다. 먼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보면요, 공간이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가요? 닫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트루먼 쇼의 세트장도 생각이 났어요. 굉장히 넓어서 뚫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막혀 있고 완벽하게 통제당하는 그런 공간이었죠. 그리고 참가자들 숙소도 그랬는데요. 콜로세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층층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막혀 있는데 모여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할 수 있고 딴짓하기가 매우 어려운 장소였죠. 이렇게 오일남은 뭔가 치밀하게 참가자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을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애셔의 작품이 한국에서 전시될 때 그 전시의 이름이 그림의 마술사였습니다. 애셔가 마치 사람을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건데, 마술이라는 게 뭔가요? 뭔가 홀린 것 같이 혼미하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이 오징어 게임에서 참가자들은 이성적인 질문, 이 설계자가 누구일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은 못하고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도망가느라 바쁘고 계산하게 바쁘잖아요. 그거 자체가 저는 뭔가 혼미한 마술에 빠진 것 같은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왜 애셔의 그림과 오징어 게임 속 공간을 보면 기묘함을 느끼게 될까요? 미의 개념을 새로 정립한 미술가 가운데 마르실 듀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림자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저는요, 3차원 속에 존재하는 실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시나요? 2차원 속 평면에서 납작하게 보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친다면 어디선가 4차원 속에 내가 또 있고 4차원의 그림자는 3차원이고 3차원의 그림자는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2차원 속에 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에서도요. 참가자들이 번호를 고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하얀 곳에서 번호를 고르는데 어때요? 그림자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그림자가 아주 없는 건 낮 정오뿐인데 오징어 게임에서는 보통은 그림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굉장히 짧아요. 왜냐하면 빛이 위에서 직선으로 내리쬐고 있기 때문에 감시자들이 온전히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요. 저는 그게 감시자들이 컨트롤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는 굉장히 이상한 4차원 같은 공간이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 4차원 속에 있었던 사람들 중간에 잠깐 현실로 나가잖아요. 3차원으로 돌아갑니다. 그 3차원 속 세계는 어땠나요? 우리 4차원이라는 오징어 게임 속 공간은 굉장히 부조리함이 집약된 공간이었는데 3차원으로 돌아갔을 때도 마치 그림자처럼 그 부조리의 그림자는 이 사람들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4차원 속에서 극복하지 못했던 부조리함, 살아가기 힘듦은 3차원에서도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애셔를 과학자들이 매우 좋아하는 이유가요. 과학자들은 어떤 직업의 사람들인가요? 왜 저런 현상이 벌어지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것에 이유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만약에 우리 빈둥님들이 우리 아이가 수학과 과학을 잘하길 원한다면 방에 애셔의 아트 포스터를 붙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KBS 다닐 때 문화향기라는 미술 프로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마크 테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아이들은 애셔를 모두 안다. 모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미국은 벽에다가 남자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막 붙이는 게 약간 관습 같은 건데 많이 붙여지는 작가 중에 하나가 애셔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다 보면 어떻게 이런 공간이 가능했을까? 공간에 대한 흥미도 느낄 수밖에 없고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미술과 수학과 과학을 사랑하길 바란다면 애셔의 작품을 접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저는 애셔의 작품과 오징어 게임 속 공간의 차이점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색감입니다. 애셔의 작품은 색감이 없어요. 색감이 없다 보니까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느낌? 뭔가 건축의 도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데 오징어 게임은 어떤가요? 똑같이 치밀하게 계산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파스텔 톤의 울긋불긋한 그림을 많이 썼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일남 할아버지가 애셔, 자네 공간 좀 지어보게나 하면서 의뢰를 하면서도 대신에 조건이 있네. 치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공간을 계산하면서도 그 속에 있는 참여자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해야 되네. 그런 주문을 했을 것 같아요. 색깔이 어떻게 보면 멍청해지는 색깔이잖아요. 파스텔 톤이라는 게. 이 멍청한 색감 안에 지배되는 참여자들은 똑똑한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애셔의 작품과 오징어 게임 속 공간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자, MC 애셔 속의 그림에서만 가능했던 현실, 그리고 오일남이라는 사람이 설계한 그 안에서만 가능했던 오징어 게임 속 공간, 둘 다 뭔가 부조리하면서 말이 안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 보면서 우리 세계가 부조리하다는 걸 압축적으로 다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456억 원. 참가자들은 그 돈을 위해서 뛰어가지만 결국 모든 게 허상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기회가 된다면 애셔의 작품 가운데서 도마뱀 작품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2차원 속에 있는 도마뱀이요. 끝도 없이 연결되면서 3차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해서 다시 2차원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희한한 그림인데요. 이것을 서큘레이션, 순환 구조라고도 하고요. 윤회를 다뤘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었어요. 평면 속에 있었던 도마뱀이 잠시 나올 수 있었을 때는 서로가 서로 연결되었을 때 뿐이었잖아요. 오징어 게임 속 공간도 중간에 참여자들이 잠깐 빠져나오긴 하잖아요. 어떨 때 빠져나왔어요?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투표합시다. 미친 거 아니야? 다들 이 짓을 계속 하자는 거야 지금? 해야지 그럼. 이러다들 좀 마세요. 집에 가야죠.
과반수가 게임 중단에 동의하였으므로 이번 게임은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소통할 때만 나올 수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 현실 속의 부조리함을 빠져나갈 수 있는 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오징어 게임 속 공간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한 그림의 마술사 애샤의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 거야.